뭘 읽어야 할지 모르겠을 때 애매한 언니들과 함께 읽어요. 본격 독서 권장 방송 애매한 언니들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애매한 언니들의 장수정입니다. 첫 곡으로 백예린의 미러 듣고 왔고요. 네, 오늘은 3주 만에 초대 손님과 함께하는 방송이고요. 오랜만에 카렌님 모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렌입니다.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오늘 녹음하러 오는데 덥더라고요. 네, 오늘 올해 처음 반팔 입은 것 같아요. 그죠? 네. 반팔. 좋은 날씨입니다. 네, 저도 반팔을 입어야겠어요. 네, 그동안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네, 제가 지난번 방송했을 때 아마 제가 프리랜서 청년이었을 거예요. 지금은 취업했음 청년으로 네. 취업했음. 청년으로 네, 지금 편집자로 일을 하면서 네, 개인 작업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번역한 책이 곧 나올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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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접촉면이라는 곳에서 도쿄 퀴어 장소라고 하는 번역한 책인데, 퀴어이신 분이 도쿄에 자주 가는 곳을 소개해 주신 네, 이런 책인데, 제가 그 책을 번역을 맡아서 했는데 사실 좀
한지 좀 오래돼가지고 내용이 엄청 잘 생각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소개해주신 장소들이 굉장히 독특하고 다 이유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그곳을 방문해본 적도 있는 곳들이거든요. 그래서 다 추천하실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번역했던 기억이 나요. 네, 아직 서점에 올라가진 않았는데 곧 올라옵니다. 네, 제주 북페어 끝나고 뭐 판매하신다고 그런 걸 본 적, 네, 본 그런 것 같아요. 포스팅이 있었어요. 네, 그랬던 작품의 것 같아요. 운영자분이. 네. 네. 그렇습니다. 곧 카레님이 번역하신 책도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또 많이 살펴봐 주시고, 저도 그냥 표지만 봤는데 되게 네. 뭔가 힙한 그런 굉장히 힙하더라고요. 힙한 그런 책일 네. 것 같아요. 네. 제가 힙하지 않아서 약간 거리감을 느꼈는데 네, 아주 표지 잘 나왔습니다. 네. 또 그 책도 나오면 또 얘기해보고, 오늘은 이제 또 일본과 관련한 책을 또 소개를 해주실 텐데 어떤 책인지 이야기해볼까요? 네, 오늘은 기시 마사히코라는 사람이 쓴 망고와 수류탄 생활사 이론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왔고요. 생활사 이론에 관한 책인데 저는 이게 오키나와에 관한 책이야라고 생각하고 골랐어요. 근데 사실 오키나와 절반, 생활사 절반 소재는 두 가지인데 네, 그래서 오키나와에 관한 책이기만 하다라는 것은 아니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약간 곤란함이 있으실 수도 있다. 네, 이 두 가지를 소재로 하고 있는 책이다라고 하는데 일단 제목이 망고와 수류탄이에요. 그래서 앞표지엔 망고가 뒷표지엔 수류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망고와 수류탄이 어떻게 연결될지가 책의 초반부에 나옵니다. 네, 그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흥미로운 책이에요. 네. 맞아요. 되게 약간 갑자기 그럴 줄 몰랐는데 갑자기 네. 감동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감정적인 그 선을 확 네. 건드리시더라고요. 그렇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오키나와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일본에서 뭐 일본과 이제 오키나와에서 전투가 있었고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이 두 개를 금방 연결 지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약간 생각해보니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손에 그렇잖아요. 쥘만 하다는 이 느낌 정도가 주는 이런 디테일이요. 굉장히 생각보다 그 실감 있게 다가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좋은 비유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한 번도 같이 생각해 본 적 없는 망고와 수류탄 이야기고요. 네. 정말 책 초반에 그 얘기가 또 나와서 아마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 그러면 기시마사히코 좀 소개를 해보고 이제 좀 노래를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해요. 네, 뭐 저도 잘 모르는데요. 책 소개에 쓰여 있는 것 정도로 네, 오늘 알고 왔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 1967년생이고 일본의 사회학자입니다. 한국에 소개된 저서로 단편적인 것들의 사회학, 거리의 인생, 처음 만난 오키나와 등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권만 해도 사실 많은 책이 소개되어 있는 편이라서 이미 기시 마사히코라는 이름을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 만난 오키나와 같은 책에서 보면 나와 있는데 오키나와 자체에 대한 어떤 환상과 동경이 있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젊은 시절부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걸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 주제가 좀 정해지게 됐고 실제로 1년에도 몇 번씩 오키나와에 가서 연구를 하시고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 봤는데 홋카이도 생활사에 관한 책을 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방금 언급한 책들을 좀 다 읽어보고 싶었는데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번엔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오늘은 망고와 수류탄에 대해서만 아마 말씀드리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책을 읽었어요. 처음 단편적인 것의 사회학. 아, 네. 사회학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익숙한 책일 거예요. 네. 옛날에 읽었는데 그게 막 근데 사회학의 게 일반론과는 또 많이 다른데 네. 다른데 있는 책이어서 되게 네. 재미있었던 것 같고 거기는 근데 진짜 단편적인 느낌이었거든요. 그 책은 네. 옛날 책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훨씬 더 이번에 읽은 망고와 수류탄은 훨씬 더 그 자기 생각을 약간 정리를 해내신 느낌? 어쨌든 그 중간 거는 제가 못 읽었는데 처음에 단편적인 것을 사회학 읽었을 때 아 이렇게도 뭐 할 수 있겠다 정도였는데 그때 이제 약간 그때 실험처럼 하셨던 거를 이제 뭔가 이론으로 정립하신 느낌이 저는 들었어요. 연구가 깊어지고 있고 깊어질 때마다 또 책을 이렇게 한 권씩 내시고 하니까 우리가 계속 그걸 업데이트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저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네. 저도 그래서 네. 나머지 책들도 나중에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었고 그러면 오늘은 망고와 수류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첫 곡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 나눌 텐데요. 첫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첫 곡은 문화의 So What이라고 하는 노래인데요. 결성한 지 10년 정도 된 미국의 약간 일렉 팝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약간 이런 장르의 곡인데 결성한 지 10년이나 됐는데 이것도 조금 된 노래입니다. 최근 노래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요즘 엄청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문화의 So What 듣고 오겠습니다.
소고와 문화의 노래 듣고 왔고요. 네, 이어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책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를 본격적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네네네. 네. 해주시죠. 이 책에 대한 저의 전반적인 인상은 오키나와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조사 방법론 내지 더 나아가서 사회학을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이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학이라는 게 이 책을 읽고 나서 생각하게 된 건데요. 사회학이라는 게 인간과 사회를 소재로 합니다. 그럼 인간과 사회를 소재로 해서 연구를 하려고 하면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걸 오키나와라고 삼는다면 그러면 오키나와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가 크로스하고 있다. 네, 그러기에 적절한 책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 이렇게 이 두 가지를 교차해서 이야기하게 되는 것에서 이 책에서 조금 사회학의 방법론, 사회조사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약간 노잼 구간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아니면 사회조사 방법론에 관심은 있는데 오키나와에 관심 없다. 그럼 그 부분이 또 약간 노잼일 수 있어요. 네.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구간을 적당히 뛰어넘으시면서 이 책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요. 제가 요즘 모든 것을 두 갈식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이갈식으로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 결론을 잃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잃어요. 그러니까 두 갈식으로 말한 다음에 자꾸 결론으로 되돌아가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이게 아마 노화와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제가 뭔가 방법을 바꾸기 시작했는데요. 까먹어. 네, 까먹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해봐야 다 소용없죠. 까먹어. 하고 싶은 말을 까먹는다 이런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교차하면서 하려고 하면요, 결국 여기에서 저자가 말하고 하려고 하는 어떤 방법론이나 오럴 히스토리, 라이프 히스토리, 스토리와 히스토리 간의 뭐 어떤 구분, 구축주의와 구축주의 이후, 또 다른 구축주의, 제4의 길 이런 표현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이 중에 무엇이 맞느냐, 그걸 취사 선택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이 책을 이해하기 이 책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이 책이 쓰인 어떤 기본적인 전제는 우리는 오키나와에 대한 아주 굳건한 어떤 환상 내지는 이상향의 모습 같은 것들이 있고 그리고 사회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굳건한 하나의 틀이 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고 간다면 아마 사회조사를 하는 그 대상도 사회조사 방법 자체도 계속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가 계속 납작한 방식으로 사회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라는 전제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오키나와라고 하는 일단 오키나와 섬이잖아요. 하와이라든지 괌이라든지 휴양지가 갖는 어떤 그런 뭐 모습이 그런 환상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오키나와에 살던 사람들이 일본 본토에 돈을 벌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어떤 이상향 같은 모습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습들을 좀 더 자세히 구체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의 대답을 들으면서 복수의 그런 의견을 모아서 이야기를 합쳐나가지 않는다면 아마 오키나와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지라는 모습을 다양하게 볼 수 없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 이런 것을 논하는 책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를 조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되게 그 틀이 되게 분명한 것도 있었는데 여기도 변화는 불가피하다. 오키나와에서도 그 살아온 사람들이 되게 공동체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하지만 오키나와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쟁을 겪은 사람들 되게 고령화하고 이제 그럴수록 이제 돌아가시겠죠? 그럼 그런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아요. 그럼 오키나와 전투를 직접 겪었던 사람들은 점점 없어지고 그럼 그게 잊혀지잖아요. 그러면 또 그 새로운 세대들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계속 추적하지 않으면 추적하지 않고 그냥 옛날에 어떤 그리운 오키나와 뭐 이런 식으로만 계속 생각할 수는 없다는 거죠. 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우리가 계속 어떻게 현실을 쫓아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책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요즘 이렇게 납작하다 그 두터운 기술 이런 표현도 문화 인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긴 하는데 조금 폭넓고 다양하게 보기 위한 어떤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키나와에 대해서 현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도 있고 조사 방법론에서 보면 소위 질적 연구, 양적 연구 이렇게 나누는데 네. 질적 연구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그걸 또 새로운 방법도 시도하죠. 새롭게 또 해석하기도 하고 시도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오키나와에만 관심 있고 바로 저예요. 아 그래요? 네, 저였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지만 이제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제 사회학 전공이기 때문에 사회학 전공 아니었나요? 저 일본 연구 전공이에요. 일본 연구 전공인가요? 네. 그렇군요. 사회학 전공. 근데 또 사회학 전공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어요. 비정부 기구학 전공이라 가지고. 그렇지. 네. 그것도 사회학 전공이긴 하죠. 연관돼 있고 조사 방법론을 어쨌든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 어쨌든 사회학 전공을 하면 조사 방법론을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구분했던 것 같아요. 우리 때 배웠을 때 생각해 보면 양적 연구는 그래도 좀 일반론에 가깝다라고 하고 질적 연구는 그건 아닌데 이제 구체적으로 소수자 연구를 할 때나 이럴 때 사용하는 어떤 방법으로 가져오고 이제 여기서 지적하는 대로 그렇지만 일반화할 수는 없는 약간 특수한 영역에 남겨져 있는 그런 거라고 배웠던 것 같다 옛날에. 그러니까 이런 그 수정님 같은 분한테 진짜 필요한 책이에요. 20년 전에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죠. 이제 이거 업데이트 해야 돼요. 네, 안 그러면 그냥 이제 라떼 연구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양적 조사, 질적 조사도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보완해야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양적 조사가 보통 객관성이 있고 질적 조사가 주관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지만 양적 조사는 또 표본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개입이 들어가요. 그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적 조사할 때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청취 대상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답을 듣고 이제 1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걸 판단해서 적는 조사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사자의 판단에 되게 좌우되고 네. 근데 이 조사자가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 사람이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게 몇 번째 답에 해당하는가 라는 걸 토의해요. 양적 조사가 토의로 이 답을 결정할 수 있는가? 옛날엔 좀 이런 게 좀 불가했어요. 네. 그랬는데 이제 근데 그 양적 조사를 토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질적 조사에서 알 수 있을 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양적 조사도
그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데이터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렇게 공동으로 이루어진 네, 맞아요. 추후에 뭔가 약간 번역 아니 뭐 아무튼 해석으로 이루어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요즘에는 이 뭔가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약간 비욘드라고 생각하는데 예컨대 한 달에 책을 가장 많이 읽는 국가는 프랑스다. 뭐 최하위는 뭐 한국은 뭐 몇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조사 통계가 나와서 신문 기사에서 많이 1년에 한 번씩 또 이런 거 언급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조사하는 방법을 보면 프랑스는 높을 수밖에 없게 나와요. 높을 수밖에 없는 조사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조사 결과를 들었을 때는 뭐 한국은 뭐 13일에 마지막에서 두 번째래 이런 걸 기억하실 이유가 아니고요. 이 조사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에서부터 질문을 시작하셔야 되는데 망고와 수류탄 같은 책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이런 조사 방법이 왜 필요해졌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책에서 정말 많은 그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면 일본의 불학차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로 치면 예전에 백정이라고 하는 어떤 계층인데 백정이 특정한 어떤 직군에서 일을 했고 그 일을 이제 상속해서 하고 막 약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차별을 말하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그런 방식의 차별이 있는데 거주지가 또 분리되어 있어요. 불악민이라고 해서. 그래서 그 불악 출신이다라고 하는 게 차별의 근거가 되거든요. 근데 책 안에서 나오는 한 조사 대상자가요. 이제 이 불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경우인데 나는 불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어서 차별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구술을 합니다. 근데 이제 조사자의 경우에는 정말 차별받은 적이 없다라고 써야 하는지 아마 되게 고민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사람은 이런 연구 결과를 가지고 차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쁘다. 그러니까 차별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굉장히 강압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지 마사이코의 주장은 이겁니다.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차별 받아본 적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고 말하는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차별을 받아본 적이 없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차별이다라고 하는 우리들이 차별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어떻게 서로 크로스하는가라는 것을 우리 조사하는 방법을 다시 생각하고 뭐 해석을 달리하고 이거를 어떻게 조정하고 개입할 것인가를 통해서 다 드러날 수 있게 하자라고 하는 주장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론적으로 정리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조금 복잡한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구자의 의도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대상들이. 나는 차별받은 적이 없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볼 때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치. 이런 대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의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면 이제 엄청 당황스러울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정말 차별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 가장 중요한 답이 아니고 왜 차별받은 적이 없다라고 대답하는지를 우리가 더 질문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거죠. 근데 이전의 사회조사 방법 같은 것들은 없다고 대답했다가 끝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대답을 해석하는 게 이제 연구자들의 몫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런 방법을 취하는 것의 단점 같은 것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타자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타자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이런 전제를 두는 거죠. 근데 차별받지 않았어요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분명히 차별받았는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 지금 말하는 사람이 비합리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의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서는 합리적이다라고 전제를 하고요. 그러면 그것과 사실을 불일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조사자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근데 예전에 이런 관점이 없었어요. 그냥 차별받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그냥 그 자체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책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결국 이 차별이 그러니까 구수라는 사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차별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사회학 이론을 바꿔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구술자의 존엄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차별이 존재한다는 중대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이론을 변용하는 것이다. 가 이 책의 거의 마지막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여기까지 일단 저는 두 갈씩의 설명을 끝냈다고 보고요.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대상을 약간 관찰하거나 뭔가 이런 태도가 많기 때문에 이론화를 할 때, 질적 연구를 할 때 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약간 그런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관찰의 대상이다, 혹은 뭐 분석해야 될 대상이다,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좀 그랬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타자의 합리성이라는 게 이 책 안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런 사회조사 방법론에 근거한 구술청취 조사를 할 때요. 이게 그 타자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바꾼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의 방법을 바꾼다, 자기 자신의 이론을 바꾼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바꾸면 무언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에 대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책에서 말하는 무엇과 이어지냐면 재현 불가능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저는 이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되게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고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고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매번 상황이 너무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때 이런 방법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요즘에도 많이 이렇게 많이 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현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93쪽을 잠깐 볼게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재현 불가능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행하는 어떤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질적 사회학에서 갖는 인생의 정의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관찰하고 기록하는 게 사회학자의 일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 반복해야 한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인간과 사회에 관한 이론을 더 풍부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주장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 관한 이론,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주장으로 끝맺음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회학이 연구된 지 막스 베버 이후로 뭐 연구된 지 되게 오래됐다라고 생각이 되기는 합니다. 물론 더 오래된 학문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은 비교적 짧은 이론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사회학에서도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치만 뭐랄까요,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런 것 같아요. 사회조사를 하면서, 자기가 마음에 걸렸던 부분 있잖아요. 이거를 연구로 만들고, 연구하는 방법으로 만들고, 이론으로 만들려고 하면, 기시 마사히코처럼 하는 방법이 있다. 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것 같아요. 차별받은 적 없어요. 라고 했는데, 이걸 계속 쓰면서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일단 쓰기는 해요.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 차별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차별이 없었다고 말했다라는 거를 내가 다시 해석하게 되면 그 사람 존중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되게 상세하게 잘 설명해 두었기 때문에 결국 많은 독자분들이 이 책을 좋아해 주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그 이론을 바꾼다, 나를 바꾼다, 네. 이런 것들까지 좀 포함해서 네. 새로운 어떤 태도, 뭔가 이론화하는 사람의 네. 새로운 태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약간 지식에 뭔가 위상이 더 높고 네. 높고 그러니까 그 이론이 틀리지 않았다, 검증된 이론이니까요. 이런 생각으로 많이 접근했다면,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이론이 틀릴 수도 있어. 맞아. 근데 또 사회가 그만큼 빨리 변하잖아요. 맞아. 네, 기존의 이 이론이 해결하지 못한 사회 문제들도 되게 많고, 라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요즘에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제가 최근에 뭐 유령 연구라는 책도 얘기했었는데 그런 식의 연구 방법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을 자료나 뭔가 이야기들도 네. 되게 중요한 어떤 힌트로서 들어오고 사실 이론화라는 작업 자체를 되게 텍스트 중심으로 생각을 많이 하기도 했었는데 옛날에는 네. 그런 것들도 좀 옅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미 텍스트가 비어있는 부분이 많다는 그런 가정하에서 뭐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이 요즘에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위대한 한두 가지 이론이 어떤 모든 것을 좌우하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가 어떤 현실,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혹은 누락했고 라고 어떤 그 누락된 세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맞아요. 이게 제가 그 납작하게 보는 세계를 좀 더 풍부하게 보는 것과 관련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봤고요. 음악을 좀 듣고 와서 그러면 또 이야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청곡 뭐 들을까요? 네, 이번에도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곡을 가지고 왔는데요. 클래식화의 로미오 앤 줄리엣이라는 곡이 있었습니다. 그쵸. 근데 최근에 그 어떤 유명한 드라마에 나와서 굉장히 많이 알려진 노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최근에 조지라고 하는 가수가 그 옛날의 노래들을 다시 리메이크해서 낸 앨범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근데 이제 유라라고 하는 분 뮤지션하고 같이 이제 클래식화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다시 불렀는데
그래 이 노래 되게 좋았지라고 생각했는데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둘 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뭔가 되게 이번에 합도 좋았고 뭔가 그 느낌도 잘 살렸고 뭔가 그 옛날을 떠올리게 하면서도 새롭게 되게 좋네. 그래 옛날 것도 다시 볼 필요가 있지만 새로워야지. 아무튼 뭐 둘 다를 긍정하게 되는 뭐 약간 그런 노래. 아무튼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어서 같이 듣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네, 조지와 유라의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오겠습니다. 날 바라보는 너를 느끼듯이 네가 남긴 향기엔 다른 것 그런 느낌이겠지. 그저 눈을 감아도 다 보이는 너의 오늘 하루 종일은 내가 없이도 그래도 아름다운지 날 울리는 널 보이는 슬픈 얘기 하지 마요. 우리 둘이 홀로 아름답도록 이 세상에는 홀들은 너의 밤들은 같은 끝을 보고 있죠. Baby lover 함께 눈을 감아요.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Can you say that like to me?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Can you say that like to me? 내 안에서야 겨우 내 마음이 그래도 애매지만 비로소 제 길을 찾았지. 다른 아침에도 우리 함께라면 세상 하늘을 다 끌어안고 모두에게 이 기쁨을 선물할 텐데. 날 울리던 널 보이던 슬픈 얘기 하지 마요. 우리 둘이 홀로 아름다웠던 이 세상에는 홀들은 너의 밤들은 같은 끝을 향해 있죠. Baby lover 함께 잠이 들어요. 그저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잠에 빠지고 잠에 빠지고 나게 네 몸을 편하게 네 몸을 맡기면 돼. 그저 내 손을 잡고 내 손을 잡고 잠에 빠지고 잠에 빠지고 나게 네 몸을 편하게 네 몸을 맡기면 돼. 날 울리는 널 보이는 슬픈 얘기 하지 마요. 우리 둘이 홀로 아름답도록 이 세상에는 홀들은 너의 밤들은 같은 끝을 보고 있죠. Baby lover 눈을 감아요. 이제 날 울리던 널 보이던 슬픈 얘기 하지 마요. 우리 둘이 홀로 아름다웠던 이 세상에는 홀들은 너의 밤들은 같은 끝을 향해 있죠. Baby lover 함께 잠이 들어요.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Can you say that like to me?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give it up. Can you say that like to me?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로미오 앤 줄리엣 듣고 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 1부를 마치기에 앞서 네. 이 책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뭐지 마법의 세숫대야인가 그거 아세요? 몰라요. 제가 해리포터를 안 안 보셨어요? 봤습니다. 예. 아, 그 대마법사가 쓰는 그 세숫대야 같은 거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본 거, 뭐 기억한 거 이거를 그 세숫대야에 모아놔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이제 다 돌아보면서 어떤 연관성을 찾는다, 막 약간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도 약간 제 머릿속에 세숫대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냥 무작정 메모 같은 걸 해요. 일종의. 그러니까 일기장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이게 왜 불편했지? 아, 이게 왜 그 사람이 왜 이유 없이 좋았지? 라는 거를 그 여백에 계속 메모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 이게 불편한 건 나의 무엇 때문이었구나 라는 어떤 이해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문제가 너무 복잡하면요, 이걸 좀 풀어나가기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신 설명해 주시는 분이 되게 좋아요. 먼저 한번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북한에서 북한에 이제 어떤 사람이 북한에 빈곤 연구를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했다고 칩시다. 근데 일단 북한이 우리는 빈곤이란 문제가 없어라고 해요. 여기에서 1차적으로 부딪혀요. 막혀요. 북한이 빈곤 문제가 없다라고 부정했는데 그럼 빈곤 문제를 어떻게 연구하지? 라는 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니야, 니네는 빈곤 문제가 있어. 내가 연구해서 알려줄게.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빈곤이란 문제가 없으니까 넌 연구할 수 없다가 되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제 그 연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북한에 관한 많은 어떤 사회 문제라고 국제적인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많이 그 이제 돌아가는 연구들이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사회 문제라고 하면 이게 사회 구조적인 책임이냐, 개인의 선택한 개인의 문제, 자기 책임이냐, 이런 식으로 되게 이분화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 책임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에게 사회 책임은 정말 조금도 없는 것인가. 이게 뭔가 삶이라는 게, 사회라는 게 너무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지 않는데 이제까지 그거를 막 되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전에 그런 구분이 잘못됐다라기보다는요. 예전에는 좀 그거를 쉽게 나눌 수 있었던 만큼 좀 뭔가 사회가 단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사회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관점을 가지고 어떤 무언가를 관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먼저 제시하고 구분해주고 약간 정리하고 그래서 나도 이걸 알아가는 중이야 라고 말해주는 책이라고 생각이 돼서 저는 추천하는 것입니다. 네. 망고와 수류탄을 추천하는 이유를 여쭤봤고요. 네. 그 복잡한 것들을 좀 복잡하게 이해한다? 요런 그런 문장이 좀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것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저는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또 재미있는 책이고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렵긴 하더라고요. 생각했던 그랬어요? 것보다 네네. 생각을 어떻게 했다기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네. 조금 복잡한 얘기들이 많긴 한데 그래도 좀 새로운 뭔가 환기처럼 그런 생각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읽으면서 저는. 그래서 좋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눌 텐데 마지막으로 인사 또 해주시고 곡 소개도 해주시고 그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번에는 그 사회학의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오키나와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들으실 노래는 찰리 XCX라고 읽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의 월 오브 사운드라고 하는 노래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다음 주에 또 망고와 수류탄 이야기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Unbelievable tension, wall of sound, no real reason, and I can't escape it. Unbelievable tension, wall of sound, monolithic,
so I'm gonna stay still. 'Cause every time I try, talking myself backwards away from my desires, something inside stops me. Oh, every time I try, something inside stops me. Yeah, every time I try, talking myself backwards away from my desires, something inside stops me. Oh, every time I try, something inside stops me. Yeah, unbelievable pressure, wall of sound, love and hatred, and I can't escape it. Till me hear it, that wall of sound growing louder, so I'm gonna stay still. 'Cause every time I try, talking myself backwards away from my desires, something inside stops me. Oh, every time I try, something inside stops me. Yeah, every time I try, talking myself backwards away from my